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Nothing is Something이라는 샌드매치가 강의한 내용을 가차없이 베낀 내용입니다. 거의 똑같고요. 혹시 이 내용 이거 유튜브에서 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가서 보신 분 안 계시고요? 예. 그 올해 4월인가 애틀란타에서 한 레이즈 컴프에서 한 내용이에요. 근데 샌드매치는 이 사람 책도 되게 좋아하고 이 사람이 하는 강의는 거의 다 챙겨보고 있는데요. 그 코딩 프로그래밍을 35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35이거든요. 근데 그 1981년이 IBM PC가 처음 나온 해예요. 그래서 그 저는 IT로 가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나이만큼 이 사람은 코딩을 했다 그러고, 근데 이분이 그 자기가 가장 많이 사용한 언어는 스몰 토크라고 합니다. 스몰 토크하고 비교하면서 처음에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루비 코드입니다. 그래서 숫자 1이 루비에서는 오브젝트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메소드를 실행하는 방법은 닷을 붙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을 주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1에 대해서 toS를 하면 1이 스트링으로 반환이 될 텐데, 이런 문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 오브젝트에다가 샌드를 붙여가지고 뒤에다가 메소드 네임을 주면 그 메소드가 실행되는 똑같습니다. 위에 거하고. 그리고 루비에서는 이제 사칙 연산할 때 이렇게 하죠. 그래서 1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플러스 기호 그 다음에 스페이스 1인데요. 그럼 당연히 2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1에다가 플러스 기호를 메소드 네임으로 준 샌드를 실행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어떤 특별한 문법이 아니라는 거죠. 1은 픽스넘 클래스의 인스턴스인데, 그 픽스넘의 인스턴스 메소드를 찾아보면은 플러스 기어도 있고 이 넣는 표시 더블 이퀄 사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이퀄 사인 이용해서 1과 1이 같은지를 비교해보면 true가 반환되고요. 이 true의 클래스를 찾아보면 true 클래스입니다. true 클래스죠. 근데 이게 이제 항상 당연한 거는 아닌 거죠. 이제 불리언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법이 적용되는 게 이상하다. 스몰 토크에서는 키워드가 6개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루비에서는 if도 이제 키워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1과 1이 같은지 확인해서 어떤 문장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문장을 출력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 때, 결국에는 이제 1과 1이 같은 건지는 이제 true로 확인이 되고, true일 때는 어떤 코드를 실행하고 true가 아닐 때, false일 때는 어떤 코드를 실행하라, 이런 특수한 구조가 됩니다. true 이제 루비에서는 이게 더 복잡해지는 게 true가 truth한 거, 그러니까 true스러운 거는 되게 많잖아요. 거의 다 모든 오브젝트가 truth하고 예외적으로 nil과 false만 false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제 어떤 오브젝트에다가 그 오브젝트의 타입을 묻는 거죠. 그 타입을 물어보고 그 타입에 따라서 네가 이런 타입이면은 이런 작업을 수행하고 이 타입이 아니면은 다른 작업을 수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는 다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뿐이죠. 오브젝트에다가. 그러면 true 클래스하고 false 클래스에다가 그렇게 오브젝트들의 메시지만을 보낼 수 있는 문법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ue 클래스를 먼키 패칭 할 수가 있으니까 true 클래스를 열어서 if true라는 메소드하고 if false라는 메소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if true 메소드에서는 true 밑에 있는 if true 메소드에서는 블럭을 실행하는 일들을 넣고요. 그다음 if false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false 클래스에서 if true는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if false만 뒤에 있는 블럭을 실행하게끔 메소드를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더블 이퀄 사인 1 했을 때 이것이 이제 true로 변환되면 이 true니까 이제 if true문 뒤에 있는 블럭이 이제 실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false일 때는 if true 뒤에 블럭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true일 때 if false를 쓰면은 뒤에 블럭이 실행되지 않고 false일 때 if false를 사용하면은 이제 뒤에 블럭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truth한 것과 false한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간단한데요. true 클래스를 object 클래스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거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first 클래스에 있는 모든 내용을 nil 클래스에 복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anything이라는 만약에 스트링이 있으면 거기다 if true를 주면 뒤에 블럭이 실행되고요. if false를 하면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nil에 대해서 if true 메서드를 주면 뒤에 거는 실행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if false를 하면 뒤에 내용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앞에와 같은 그 특수한 분류어는 특수하게 다루었던 if문을 뒤에 같이 오브젝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몰토크에서 이렇게 구현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루비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시저럴 랭귀지를 사용하시다가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루비 내에서 어느 정도 프로시저럴 랭귀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if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animal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animal 클래스는 얘는 이제 find라는 클래스 메소드가 있는데 그 animal 이름을 주면 그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를 반환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이름을 받으면 nil을 반환하게 돼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요. 이 id 이런 pig하고 그다음에 empty string하고 ship하고 이렇게 세 가지 id를 가졌습니다. 이 id에 대해서 루프를 돌면서 그 오브젝트를 생성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리스트를 갖게 될 겁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가졌을 때 레일즈에서도 많이 그 뷰에서도 이제 컬렉션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루프를 많이 돌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애니멀에다가 name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했는데 안 되죠. 왜냐면은 두 번째는 nil이 반환됐으니까 nil은 이제 name이라는 메소드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no 메소드에도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nil이 아무것도 아닐 때는 nil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애니메이션이 잘못더라고요. nil이 아무것도 아닐 때는 컴팩트에서 nil을 없애버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 메소드를 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부분까지 중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 좋을까요? 가장 일감으로 떠오르는 방법은 애니멀이 nil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겠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nil인지 이것도 if문과 똑같은 이제 터너리 익스프레션이죠. 그래서 nil인지 보고 nil이 맞으면은 no animal을 출력하고 아니면은 애니멀에 name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근데 루비에서는 이거를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를 사용하면은 %두 개를 사용하면은 앞에 nil이 있으면은 그냥 바로 nil이 반환되겠죠. 그래서 puts에다가 nil 하면은 empty string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법도 에러 없이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레일즈 프로젝트라면 try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try는 뒤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게 안에 조건문이 숨어 있는데요. 이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는지 보고 할 수 있으면 실행하고 아니면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 empty string을 반환하죠. 근데 결국 이것도 따져보면은 애니멀이 nil 클래스인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만 그 메소드를 실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브젝트가 어떤 타입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럴 때만 작업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오브젝트에 메시지만을 보내주고 싶은데 이렇게 그 비헤이비어까지 이제 제공해주는 걸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문제는 이 조건문들은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animal.find를 쓰는 곳이 있다면은 저거는 계속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되게 많이 반복이 될 겁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수정해야 될 때 그럼 파일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수술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샷건 서저리라는 엔티 패턴 이름으로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uts animal.name라는 메시지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클래스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는 name이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나서 어떤 값을 반환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문제는 이제 nil이라는 클래스는 name이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name이라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그 클래스를 missing animal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OOP에서 이제 그 클래스를 만들고 이제 오브젝트를 할 때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 최대한 적게 알게 하는 게 좋고 그 아이솔레이트 돼서 그 안에서 이제 완벽성을 가지는 게 좋은데 하지만 이제 행동이 중복되는 것보다는 다른 오브젝트에 대한 그 지식을 조금이라도 좀 갖는 게 낫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missing animal을 만들면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animal.findId가 이제 nil인 경우에 그 missing animal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or, 바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nil로 반환되었던 부분이 missing animal이 오브젝트를 반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코드가 그럼 좋은 코드냐? 꼭 뭐 좋은 코드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missing animal이라는 의존성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은 or로 아직도 이제 존재하긴 하는 거죠. 단지 이제 behavior는 이제 missing animal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missing animal을 사용하면 이제 animal에 대해서 루프를 돌면서 name을 줄 때 이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애니멀에 대해서 이제 네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아니 이게 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아까 그 에디트 화면에서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그 한 줄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게 돼 있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애니멀 클래스하고 미싱 애니멀 클래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것을 디자인하는 것을 이제 null object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같은 말로 이제 active nothing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만 갖고도 그 조건문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코드를 상당 부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오브젝트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낫다고 했지만 최대한 그래도 적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좋죠. 왜냐면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animal.findId의 or하고 missing animal을 새로운 그 객체를 생성할 때 그 missing animal도 그 animal.findId를 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되거든요. 그 missing animal이 저 자리를 다 차지해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애니멀을 포함할 수 있는 어떤 더 큰 클래스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guaranteed animal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애니멀 그 클래스를 지금 find라는 클래스 메소드를 통해서 지금 그 애니멀 오브젝트를 만들었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이 guaranteed animal 내에다가 find id라는 클래스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이 안에서 실행되도록 하면 이와 같이 썼던 것을 지우고 guaranteed animal.findId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리스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ame도 걱정하지 않고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null object pattern에 대한 건데요. 근데 null object pattern은 그거 자체 되게 좋은데 그것에서 이제 조금만 더 그 사고를 확장하면은 훨씬 더 큰 또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다시 바꿔서요. 이제 This is the house that Jack built라는 이제 이건 시이기도 하고 약간 동요 같은 건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 이것이 이제 잭이 지은 집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계속 이 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1이 이것이 제게 지은 집입니다 하면은 2는 이것이 어디에 놓여 있는 몰트인데 그곳은 제게 지은 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계속 붙어가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비슷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근데 12번이 되면 이게 엄청 길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출력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게 스펙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하나씩 더 말해. 이거를 일단은 어레이에다가 넣고요. 각 문장을.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그 문장을 뽑아오는 phrase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data.rest라는 메소드를 사용했는데요. rest는 이제 어레이에서 끝에부터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3 하면 이제 뒤에 있는 세 개를 갖고 오면 돼요. 그 다음에 line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line은 앞에 그 this is를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cite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recite는 전체 내용을 다 이제 암송하는 그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house라는 클래스에 넣었습니다. 이거 계속 카피 페이스트 했는데 뒤에서 다 계속 이러겠네요. 그래서 house new하고 line 1 하면은 첫 번째 라인이 실행되고요. 그다음에 2 하면은 두 번째 라인까지 실행되고요. 두 번째 라인이 실행되고요. 그다음에 12 하면은 12번째 라인이 실행됩니다. 반환되고요. 그다음에 리사이트 하면 전체가 다 반환됩니다. 되게 잘 됐습니다.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되죠? 일을 더 주죠. 그래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랜덤 하우스를 만들어주세요. 랜덤 하우스의 그 스펙은 뭐냐면 이렇게 주어졌던 어레이 내용을 랜덤하게 출력되도록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요. 아까하고는 그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근데 과제는 이제 if문 없이 이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답이 나왔네.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제 생각에는 상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inheritance. 그래서 하우스에서 랜덤 하우스를 상속받고 그다음에 지금 데이터를 반환하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잖아요. 그 데이터 메소드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메소드를 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되 이제 셔플 해가지고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랜덤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 오브젝트 내에서 이제 그 셔플된 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 메모라이제이션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랜덤 하우스 오브젝트 만들고 1, 2, 3, 1, 2, 12 하면 잘 수행됩니다. 요구대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트도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되죠? 또 일을 더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일을 줬냐면 에코하우스를 만들어주세요 했습니다. 에코하우스의 스펙은 뭐냐면 지금 이제 원래는 this is the house Jack built잖아요. 근데 the house Jack built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하우스죠. 그래서 이것도 원래 the more laying 이렇게 두 번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있는 하우스 클래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하우스 클래스를 약간 리팩토링 해보겠습니다. 저거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안에는 이제 어레이가 돼 있고 프레이즈 메소드 안에서 이제 데이터 메소드를 이제 불러오는데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파츠라는 메소드를 새로 만들어서 파츠가 갖고 오는 역할을 하고 프레이즈에서는 조인하는 것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츠 이거는 이제 그대로 리팩토링만 한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위에처럼 이제 가장 뒤에서 이제 세 가지만 갖고 오는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밑에처럼 두 번씩 이거를 변환받는 겁니다. 반환받는 겁니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저 앞에 한 것처럼 다시 상속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if문 없이 구현하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코하우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에코하우스에서는 하우스에서 이제 파츠 부분을 다시 정의하는데요. 슈퍼로 이제 파츠 부분을 다시 부르고 거기에다가 이제 슈퍼를 다시 변수를 줍니다. 이제 집이라는 메소드는 이제 어레이에다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레이가 양쪽에 있으면 같은 인덱스의 값을 서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레이를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원 어레이가 되니까 이거를 플래튼 해줘서 이제 1차원 어레이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코하우스를 만들었고요. 에코하우스도 잘 실행했는지 봤더니 잘 실행됩니다. This is the house jack build. the house jack build 부분이 이제 반복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우스에 대해서 랜덤 하우스, 그 다음에 에코하우스 두 가지 이제 클래스들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것 같습니다. 랜덤 하우스에서는 이제 데이터 부분을 오버라이드 했고, 에코하우스에서는 파츠 부분을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천재 같아요. 이걸 이렇게 만들다니 깔끔하고. 근데 그래서 일을 너무 잘했다는 이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일을 잘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네, 또 주죠. 이번에 할 일 뭘까요? 역시 잘하시네요. 랜덤 에코하우스를 만드는 과제 스펙이 왔습니다. 랜덤 에코하우스는 이제 랜덤하게도 되고 이제 에코 양쪽이 추가되는 것들을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망한 거죠. 못해요 이걸로. 이제 만약에 랜덤 하우스에서 상속을 한다 그러면은 파츠 부분을 갖고 와야 되고 에코하우스 부분에서 상속을 한다 그러면 데이터 부분을 갖고 와야 됩니다. 한쪽을 중복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차라리 하우스에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둘 다 중복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속은 이제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위한 거지 코드 쉐어링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네이밍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랜덤 하우스도 이제 일종의 하우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상속하는 것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하우스하고 랜덤 하우스에서 달라진 부분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자, 이 하우스 부분을 랜덤 하우스하고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상수로 만들어 가지고 끌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랜덤 하우스에서는 이렇게 데이터에다가 메모리제이션에서 슈퍼에다가 셔플을 붙이니까요. 그것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 하우스 부분에서도 이제 데이터로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다른가요? 랜덤 하우스에서 바뀐 부분은 점 셔플 부르는 것밖에 다른 게 없죠. 그럼 그거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자,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위에 이제 제목을 다는 건데요. 지금 하우스하고 랜덤 하우스 이 부분은 이것들은 뭐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오퍼레이션이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랜덤은 아니겠죠. 랜덤은 위에 거는 랜덤하지 않으니까 밑에 것만 랜덤한 거잖아요. 자, 여기서는 저희 오더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 셔플이라는 메소드를 부르고 데이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우스에서는 아무 메소드도 부르지 않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알고리즘입니다. 받은 값대로 그대로 반환하라는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이거는 밑에 셔플하고 똑같이 유효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오더는 하우스가 아니라 오더러라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랜덤 오더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랜덤 오더에서는 오더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받은 데이터를 셔플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대비되게 디폴트 오더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를 그대로 반환합니다. 그러면 이 디폴트 오더를 이
오더하고 랜덤 오더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하우스 클래스를 약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랜덤 하우스 클래스는 이제 잊어도 되고요.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 메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에러 리더에 추가했고요. 하우스에서 이제 오더링 하는 역할은 그 디폴트 오더하고 랜덤 오더 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넘기고 대신에 이제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이제 오더러라고 하는 이제 네임드 아규먼트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네임드 아규먼트 뒤에다가 이제 넣어주면은 이게 디폴트 값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디폴트 오더 점 new를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디폴트 오더로 받는 오더러에다가 점 오더해서 데이터를 프로세싱한 것을 우리 그 데이터 인스턴스 베리어블에 넣었습니다. 디폴트 오더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태까지는 사실 지금 원래 하우스하고 행동은 똑같죠. 비헤비어는 똑같죠. 데이터를 받은 대로 이제 그대로 넣어주니까요. 근데 이제 코드는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 하우스라는 클래스를 처음 만들 때부터 이거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짜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랜덤 하우스, 우리는 이제 랜덤 오더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이제 랜덤 오더 클래스를 만들어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하우스 뉴 달 라인에다가 이제 트래블을 줬는데 거기에다가 오더러 물 주고 그 다음에 랜덤 오더 그 클래스의 오브젝트 생성하는 거를 변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하는 것이 인헤리턴스에 대비해서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컴포지션은 우리말로도 그냥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주입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에코 부분도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에코 부분은 포매터라는 역할로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에코 포매터에서는 포맷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여기서는 파츠를 받아가지고 아까 보신 대로 이제 집을 불러서 이제 파츠를 다시 인수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와 대비되게 디폴트 포매터를 만들었습니다. 디폴트 포매터에서는 파트를 그대로 반응합니다. 하우스를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 변형해 보면요,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포매터라는 네임드 아규먼트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로는 디폴트 포매터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매터를 인스턴스 베리어블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파츠에서 그 포매터의 그 포맷 메소드를 사용해서 받은 데이터에 이제 포맷을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디폴트 포맷으로 할 때는 똑같이 하우스 뉴 라인으로 바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에코 포매터를 사용할 때는 여기다가 그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포매터에 대한 변수로 에코 포매터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더 롤과 포매터 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코드는 더 적어졌죠. 이런 식으로 하면 코드가 더 적어졌고 중복된 코드는 하나도 없습니다. 코드는 중복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이제 플러그인 할 수 있기 때문에 랜덤 에코 하우스도 문제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달라진 부분이 어떤 건지 파악하고 그것에 그런 개념들에 이제 이름을 붙인 다음에 역할을 정의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컴포지션에다가 디펜던시 인젝션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개체지역적인 디자인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만약에 닐에다가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면 닐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널 오브젝트 패런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은 코드 쉐어링을 하는 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시라. 그 다음에 달라지는 부분을 파악하고 개념에 이름을 붙이고 역할을 정의해서 역할 수행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주입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것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프로젝트가 갑자기 끝나가지고 열일을 구직 중입니다. 혹시 다음번 말고 다다음번 정도의 기회가 되면은 제가 데코레이터, 프레젠터, 델리게이터에 대해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